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국민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수요일입니다. 2016년인데 1980년도 5.18을 기억합니다. 북괴군들이 내려와서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다 정리됐던 것을 95년 12월에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김영삼 대통령의 팔을 비틀어 김대중이가 이제 그렇게 역사를 왜곡해 놓은 상태에서 임을 향한 행진곡을 불러야 된다고 국회의원 300명들이 결의를 하고 이 나라를 배반하는 이러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5월 18일 반역의 신문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와 통일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7회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가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과 이 연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 참석자들이 인도네시아 전통악기 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맨 앞 테이블 왼쪽부터 다이빙고 전 중국 애교 담당 국무위원,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부시 대통령 알겠어요? 이분이 슈레더고, 고노 요헤이 전 일본 관방장관, 이 사람이죠. 그 다음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과 여기 이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17명의 간첩 임원들을 조선일보에 앉혀놓고 매국의 신문을 쓰고 있는 요 방상훈이라는 자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 데카르 이란 부통령과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쭉 앉아 있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위기의 시대 과감한 혁신만이 생존의 길이다 라고 하는 타이틀을 조선일보가 달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5.18의 진실을 가지고 혁신하려고 하지 않는 조선일보, 땅굴 대비 혁신을 하려고 하지 않는 조선일보, 간첩 잡는 혁신을 하지 않는 조선일보를 고발합니다. 말뿐이고 사실은 나라를 김정은에게 바치려고 하는 요 방상훈과 조선일보 17명의 간첩 임원단을 고발합니다. 박 대통령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 새 혜택을 주겠다. 조코이 대통령 혁신 과정의 승자가 패자를 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이 반역의 조선일보가 친박과 대통령과 비박 간의 이 이간질을 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친박이 여당을 뇌사 상태로 만들었다. 아니다. 여당을 뇌사 상태로 만든 것은 바로 조선일보를 포함한 1570명의 언론 간첩, 방송 간첩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다. 간첩 박지원과 그의 아이들, 키즈, 김무성을 포함한 유승민, 그리고 이 간첩들, 정부 여당에 있는 간첩들, 플러스 1570명 언론 간첩단이 친박이여 이렇게 만들었다. 뇌사 상태로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친박이여 뭉쳐라. 당내 상황 박지원 세력을 척결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친박들이 분당하더라도 소수 정예가 모여서 이제는 간첩 잡아내겠다, 땅굴 대비하겠다, 5.18 바로 잡겠다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나아가기를 박수를 칩니다. 동네 양아치들도 이렇게 안 해. 이 말 맞다. 조선일보, 동네 양아치들도 조선일보처럼 이렇게 나라를 파괴하는 행위는 안 한다. 친박의 작포 테러. 아니다. 조선일보와 1570명 간첩의 작포 테러다. 그래서 간첩이 이제 정두원이라고 하는 간첩이 이 동네 양아치들도 이렇게 안 해라고 하는데 정두원 요놈이 간첩으로서 40명의 살생부 파동을 김무성과 공모해서 일으켰던 자입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이 정진석으로도 종북이죠. 이 다 박지원 키드입니다. 새누리당 정진석이가 종북 임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놈입니다. 그리고 이 박성춘 보훈처 장관, 보훈처장에게 임을 향한 행진곡을 부르게 해달라라고 하는 자가 요 종북 정진석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정부 여당의 원내대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대표 지도부 없이 식물정당된 집권 여당,
이거는 박지원 간첩과 24명의 청와대 간첩, 그 다음에 1570명 간첩 언론의 작품이죠. 이게 매크로 시나리오가 가고 있고 이것이 4.13 총선에서 아주 제대로 작동을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친박, 원내대표와 비박 책임, 비박 이참에 갈라서라. 갈라서는 것이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박지원이가 만들어 놓은 김무성과 유승민이와 이런 놈들과 함께 짜고서 친 고돌이 4.13을 이제는 평가하게 해라. 이렇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국에 온 전 부시 대통령이 이세돌과 티타임을 갖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미국이 미우선, 그 다음에 고립주의 택한다면 큰 실수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화당이면서 공화당 주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 세션에서 한반도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미 고립주의 여론 외 2차 대전 이전 경제 나쁠 때 부상했다. 고립주의는 이번에도 그런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한미 경제 군사적 특수관계 누가 대통령 되든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을 한국에 와서 부시 대통령이 날리고 있습니다. 중국 그 어떤 나라보다 큰 목소리로 북 핵개발을 반대한다. 다이빙고 전 국무위원이 기조연설을 했는데 말로만 요짓을 하는 중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핵개발 말린다고 하지만 4차 핵개발까지 궁극적으로 용인한 자가 이 중국의 외교부장이고 중국의 후진타오고 시진핑인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와 헤리티지 재단 등 한미 전문가들이 본 한반도에서 북핵은 압박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그리고 중국의 북설득 정책은 실패했다. 말로만 설득한다고 했지 사실상은 4차 핵실험까지 용인했다.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김숙 전 육자회담 수석대표는 효과 없는 육자회담 미련 버려야. 중국의 북설득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죠. 샤프 전 주한 미군 사령관 북내부의 진실 알리는 게 관건이다. 이것은 우리가 선전전을 하고 삐라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유효하다 하는 얘기죠. 시프리 전 뉴질랜드 총리는 핵포기 때 북에 줄 대가를 생각해야 된다. 자, 더민주 간첩회당 44명의 간첩이 19대 간첩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죠. 그 우상호라고 하는 자가 임을 위한 행진곡 오늘 5.18 기념식서 우리끼리 재창하겠다. 그래서 이 개놈의 국회의원 300명들이 박지원과 우상호와 정진석이라고 하는 간첩과 두 마리 종북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야 된다라고 의결을 하는 놈들이 요놈들 300명 반역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놈들을 처형할 국가 지도자가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류석춘 씨가 나라마다 정면 돌파가 정치의 핵심이다라고 썼습니다. 미국의 허경영인가 했던 트럼프, 막말 극심한 필리핀 새 대통령, 그들의 말에 문제의 핵심 찌르고 국민 가려운 것 긁어주는 힘이 있다. 핵심 쟁점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강한 소신이 정치화도 돼야 한다. 이거 아주 동의합니다. 근데 이 글을 읽어보면 작년 10월 국회에서 노무현은 공산주의자라 주장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이 막말이라는 비난을 샀다.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지난 3월 윤상현 의원은 그 새끼 죽여버려라 하는 얘기를 했죠. 요 간첩입니다. 윤상현 요놈도. 그러나 고영주는 사과는커녕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치도 밀리지 않는 답변을 이어나갔다. 막말 논란에 휘말리긴 했지만 그의 주장에는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이 있었고 국민은 그걸 평가했다. 이러한 리더들이 많이 나와야 이 나라가 살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호의 핵심 쟁점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소신이야말로 결국에는 한국 정치 화두가 되고야 말 것이다.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면서 저는 이 양반을 비겁한 지식인의 대표자로 꼽았습니다. 왜? 5.18 진실을 말하지 않고 간첩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않고 땅굴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않는 5.18 간첩 땅굴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화두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고 있는 지식인의 표본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논란의 중앙에 섰습니다. 이것은 소설가 황석영이 주도하여 만든 노래입니다. 황석영은 광주 항쟁 과정에서 죽은 남녀를 주제로 한낱
한넉풀이 극의 주제곡으로 임을 향한 위안 행진곡의 가사를 작성했습니다. 황석영은 백규환의 혁명시 맷비나라 젊은 남녀의 춤꾼에게 띄우는 중에서 죽은 투사들이 살아있는 투사들에게 새날이 올 때까지 목숨 걸고 싸우라고 호소하는 단락을 발췌하여 약간 수정해서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사에 김종률이라는 대학생 작곡가가 곡을 붙여 완성한 것이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작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노래의 제1작사자는 백규환이고 2작사자는 황석영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반대한민국 활동을 전개한 경력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황석영이를 보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2작사자 황석영은 1980년대 이후 반대한민국 친북한 활동을 강도 높게 전개해온 소설가입니다. 1989년부터 93년까지는 북한의 앞잡이로서 무거운 죄질의 반대한민국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황석영은 1989년부터 해외에 체류하면서 그해 3월 북한을 불법 방문한 이후 93년까지 도합 5차례나 북한을 왕래하고 김일성을 7차례나 만났으며 북한의 지시에 따라 독일, 일본, 미국 등지에서 이적단체, 범빈련 관련 활동과 김일성 및 북한 체제 찬양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황석영은 93년 귀국 후 당국에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아 98년까지 복역했고 출소 후에도 강남봉과 같은 반대한민국 소설을 발표하는 등 온건한 방식의 반대한민국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반국가 인사가 만든 노래를 국가기념식에서 재창하는 것은 국가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사자는 백규환과 황석영이고 작곡자는 김종률. 그러나 이 노래의 중요성은 그 가사에 있으므로 가사를 중심으로 말하여 이 노래를 백규환과 황석영이 만들었다고 해도 큰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반대한민국 인사들이 만든 노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기념식 의전 관리에서는 친일파가 만든 노래는 재창이나 합창은 고사하고 악기 연주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일파가 만든 노래를 국가기념식에서 연주라도 하는 것은 그의 친일 활동을 국가가 우회적으로 용인하는 긍정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반대한민국 인사들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사의 내용이 반체제 혁명을 위한 투쟁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가 한때나마 국가적 기념식에서 재창되었고 아직도 합창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적 반성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300명 국가를 반역한 국회의원들이 1명의 간첩 박지원과 2명의 종북 우상호와 정진석에 의해서 이끌리면서 님을 위한 행진곡, 님을 향한 행진곡을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1570명 간첩 언론인 방송인들이 그것을 동조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침몰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반역의 17명 간첩의 조선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사설에서 총선 민심 거역하고 당 망가뜨리는 친박 구제불능 작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구제불능의 조선이라고 썼습니다. 새누리 분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570명 언론인 간첩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박지원 간첩의 주구가 된 이 언론입니다. 왜? 2000년도 8월 11일 날 봉화초대소에서 이제 김정일에게 항복 문서를 쓰고서 향응을 받고서 X파일에 의해서 박지원이가 이제 대한민국의 1570명 언론인 간첩들을 주무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종북, 김무성, 유성민 편들기를 조선이 하고 언론과 방송들이 하고 있습니다. 5.18 닙을 향한 행진곡의 편들기를 바로 조선이 하고 이제 동아가 하고 중앙이 하면서 총선 민심 거역하고 망가뜨리는 친박이 아니라 언론, 요놈들이 구제불능의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5.18 기념곡을 광주에서 부르고 있다는 것은 광주의 수치고 호남의 수치입니다. 과연 광주 사람들과 호남인들은 어디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호남공화국입니까? 광주공화국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님을 향한 행진곡, 김일성과 김정일 님을 향한 행진곡을 불러야 된다고 하는 이 광주민들과 호남민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우리 5천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그러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이상입니다. 5월 18일을 보내면서 마음이 참으로 착잡하고 무겁습니다. 300명 국가를 배반한 저 국회의원들은
박지원의 돈을 얻어 썼는지 하나같이 님을 향한 행진곡을 불러야 된다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 님이 김일성과 김정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중학생들도 다 알 텐데 저 300명 국회의원들은 뻔뻔스럽게 5천만을 향해서 같이 재창을 해야 된다라고 외쳐댑니다. 우리 박성춘 예비역 육군중장 정보본부장을 하셨고 이제 보훈처장을 하고 계신데 꿋꿋하게 이것을 이제 가로막고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빨갱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 상왕이 한 명이 있는데 그가 박지원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악인 한 명을 찾으라면 박지원 의원입니다. 그는 2000년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7박 8일간 문광장관을 하면서 46명의 언론인 대표를 끌고 올라가서 김정일 앞에 충성맹세를 하고 이제 북한을 향해서 중상 비방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방송을 이제 그대로 카피해 와서 그걸 가지고 김정은의 선전장으로 대한민국의 언론과 방송을 김정은 선전장으로 만든 아주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안철수당에 들어가 간첩으로서 대한민국을 반역하는 일을 원내대표로서 이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진석과 우상호가 종북으로서 이제 300명 국회의원들의 리더 개가 돼서 개 같은 국회의원들을 끌고 가고 있는 이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는 도대체 이 나라가 국가 지도자인지 이 박지원의 상황의 지령을 받아서 이 나라를 침몰시키고 있는 자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굴러갑니다. 이 밤도 기도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황교안 국무총리님 그리고 저들을 돕는 우리 세력, 정치 세력들이 소수 정예화되어서 여당 내에서 김무성과 유승민이와 정두원이와 이재호와 이런 놈들을 다 가려내고 보내버리고 이제 나라를 새로 건립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몰입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효하다 하는 얘기죠. 시플리 전 뉴질랜드 총리는 핵포기 때 묵여 줄 대가를 생각해야 된다. 자, 더민주 간첩회당 44명의 간첩이 19대 간첩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죠. 그 우상호라고 하는 자가 임을 위한 행진곡 오늘 5.18 기념식서 우리끼리 재창하겠다. 그래서 이 개놈의 국회의원 300명들이 박지원과 우상호와 정진석이라고 하는 간첩과 두 마리 종북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야 된다라고 의결을 하는 놈들이 요놈들 300명 반역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놈들을 처형할 국가 지도자가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류석춘 씨가 나라마다 정면 돌파가 정치의 핵심이다라고 썼습니다. 미국의 허경영인가 했던 트럼프, 막말 극심한 필리핀 새 대통령, 그들의 말에 문제의 핵심 찌르고 국민 가려운 것 긁어주는 힘이 있다. 핵심 쟁점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강한 소신이 정치화도 돼야 한다. 이거 아주 동의합니다. 근데 이 글을 읽어보면 작년 10월 국회에서 노무현은 공산주의자라 주장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이 막말이라는 비난을 샀다.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지난 3월 윤상현 의원은 그 새끼 죽여버려라 하는 얘기를 했죠. 요 간첩입니다. 윤상현 요놈도. 그러나 고영주는 사과는커녕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치도 밀리지 않는 답변을 이어나갔다. 막말 논란에 휘말리긴 했지만 그의 주장에는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이 있었고 국민은 그걸 평가했다. 이러한 리더들이 많이 나와야 이 나라가 살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호의 핵심 쟁점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소신.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수요일입니다. 2016년인데 1980년도 5.18을 기억합니다. 북해군들이 내려와서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다 정리됐던 것을 95년 12월에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김영삼 대통령의 팔을 비틀어 김대중이가 이제 그렇게 역사를 왜곡해 놓은 상태에서 임을 향한 행진곡을 불러야 된다고 국회의원 300명들이 결의를 하고 이 나라를 배반하는 이러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5월 18일
반역의 신문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 브리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와 통일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7회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가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과 이 연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 참석자들이 인도네시아 전통악기 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맨 앞 테이블 왼쪽부터 다이빙고 전 중국 애교 담당 국무위원,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부시 대통령 알겠어요? 이분이 슈레더고, 고노 요헤이 전 일본 관방장관, 이 사람이죠. 그 다음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과 여기 이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17명의 간첩 임원들을 조선일보에 앉혀놓고 매국의 신문을 쓰고 있는 요 방상훈이라는 자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 데카르 이란 부통령과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쭉 앉아 있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위기의 시대 과감한 혁신만이 생존의 길이다 라고 하는 타이틀을 조선일보가 달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5.18의 진실을 가지고 혁신하려고 하지 않는 조선일보, 땅굴 대비 혁신을 하려고 하지 않는 조선일보, 간첩 잡는 혁신을 하지 않는 조선일보를 고발합니다. 말뿐이고 사실은 나라를 김정은에게 바치려고 하는 요 방상훈과 조선일보 17명의 간첩 임원단을 고발합니다. 박 대통령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 새 혜택을 주겠다. 조코이 대통령 혁신 과정의 승자가 패자를 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이 반역의 조선일보가 친박과 대통령과 비박 간의 이 이간질을 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친박이 여당을 위해서 상태로 만들었다. 아니다. 여당을 위해서 상태로 만든 것은 바로 조선일보를 포함한 1570명의 언론 간첩, 방송 간첩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다. 간첩 박지원과 그의 아이들, 키즈, 김무성을 포함한 유승민, 그리고 이 간첩들, 정부 여당에 있는 간첩들, 플러스 1570명 언론 간첩단이 친박이여 이렇게 만들었다. 뇌사 상태로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친박이여 뭉쳐라. 당내 상황 박지원 세력을 척결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친박들이 분당하더라도 소수 정예가 모여서 이제는 간첩 잡아내겠다, 땅굴 대비하겠다, 5.18 바로 잡겠다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나아가기를 박수를 칩니다. 동네 양아치들도 이렇게는 안 해. 이 말 맞다. 조선일보, 동네 양아치들도 조선일보처럼 이렇게 나라를 파괴하는 행위는 안 한다. 친박의 작포 테러. 아니다. 조선일보와 1570명 간첩의 작포 테러다. 그래서 간첩이 이제 정두원이라고 하는 간첩이 이 동네 양아치들도 이렇게 안 해라고 하는데 정두원 요놈이 간첩으로서 40명의 살생부 파동을 김무성과 공모해서 일으켰던 자입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이 정진석으로도 종북이죠. 이 다 박지원 키드입니다. 새누리당 정진석이가 종북 임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놈입니다. 그리고 이 박성춘 보훈처 장관, 보훈처장에게 임을 향한 행진곡을 부르게 해달라라고 하는 자가 요 종북 정진석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정부 여당의 원내대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대표 지도부 없이 식물정당된 집권 여당, 이거는 박지원 간첩과 24명의 청와대 간첩, 그 다음에 1570명 간첩 언론의 작품이죠. 이게 매크로 시네리오가 가고 있고 이것이 4.13 총선에서 아주 제대로 작동을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친박, 원내대표와 비박 책임, 비박 이참에 갈라서라. 갈라서는 것이,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박지원이가 만들어 놓은 김무성과 유승민이와 이런 놈들과 함께 짜고서 친 고돌이 4.13을 이제는 평가하게 해라. 이렇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국에 온 전 부시 대통령이 이세돌과 티타임을 갖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미국이
미우선, 그 다음에 고립주의 택한다면 큰 실수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화당이면서 공화당 주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 세션에서 한반도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미 고립주의 여론 외 2차 대전 이전 경제 나쁠 때 부상했다. 고립주의는 이번에도 그런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한미 경제 군사적 특수관계 누가 대통령 되든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을 한국에 와서 부시 대통령이 날리고 있습니다. 중국 그 어떤 나라보다 큰 목소리로 북 핵개발을 반대한다. 다이빙고 전 국무위원이 기조연설을 했는데 말로만 요짓을 하는 중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핵개발 말린다고 하지만 4차 핵개발까지 궁극적으로 용인한 자가 이 중국의 외교부장이고 중국의 후진타오고 시진핑인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와 헤리티지 재단 등 한미 전문가들이 본 한반도에서 북핵은 압박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그리고 중국의 북설득 정책은 실패했다. 말로만 설득한다고 했지 사실상은 4차 핵실험까지 용인했다.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김숙 전 육자회담 수석대표는 효과 없는 육자회담 미련 버려야. 중국의 북설득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죠.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 북내부의 진실 알리는 게 관건이다. 이것은 우리가 선전전을 하고 삐라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